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다항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고 지수법칙과 또 그 미지수에서의 그 다항식에서 그 지수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사칙연산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 복습 한번 할게요. 항이 뭐였죠? 항은 곱으로 연결된 거라고 했어요. 곱이나 나눗셈이나 같은 관계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또 여기 상수항은 뭐였죠? 상수.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그 한자어예요, 그죠? 일정한 수. 그래서 변화는 변수와 반대되는 의미인데 변수는 그 미지수를 얘기하겠죠. x, y, z 뭐 이렇게 우리 다양한 미지수를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변수의 개념은 사실은 나중에 함수로 가면 함수로 연결됐을 때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때 더 적용되는 그 단어예요. 그 용어입니다. 자, 개수는 뭐였죠? 개수는 미지수 앞에 있는 수였잖아요. 이어 묶다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3x면은 x 앞에 개수가 3.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x예요. 이거 개수를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1이요 라고 얘기하거나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엄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뭐 3분의 4x라고 했을 때도 4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3분의 4라고 얘기해야겠죠. 네,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또 그 식의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했죠? 최고차항을 대표로 삼아서 그 식의 이름을 정했죠. 그죠? 최고차항은 뭐 2의 3승 이렇게 쓸 때 그 상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미지수에서의 최고차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식을 정리할 때 근데 지난번에 이 부분은 얘기 안 했어서 그 식을 정리할 때 만약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x 3승 요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지금 예쁘게 정렬되어 있지 않는 식이에요. 편하게 작성된 식이에요. 이거를 정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큰 차수부터 작은 차수까지 그러니까 상수까지 할 때 정리한다 하면 얘는 내림 차순이에요. 반대라면 오름 차순이 되겠죠. 아이고 오름 차순. 적은 차수부터 높은 차수까지 갈 때는 오름 차순. 그럼 얘를 내림 차순으로만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제일 높은 애 3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다항식에서의 식의 정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때 분배 법칙을 사용해요. 우리 분배 법칙이 왜 이렇게 적용돼요? 라고 물어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있고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5 곱하기 3은 15잖아요. 그럼 얘를 5를 2 더하기 3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2를 3개로 해주고 2를 3개 하고 3을 3개 한 거를 더했을 때 똑같이 15가 되나요? 얘는 3이 6, 3, 3은 9 어때요? 15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 5를 2 더하기 3으로 쪼갰을 때 2 3개 여기 3 3개 요렇게 해도 결과가 동일해요. 그죠? 요걸 보고 분배 법칙을 이해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하나 써보자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3 선생님 좀 복잡한 식으로 해볼게요. 2x-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반대 과정인 거죠.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풀어도 되듯이 얘도 이렇게 풀어서 쓴다면 결과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풀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x를 바로 눈으로 곱해줍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또 그 두 번째 항도 곱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부호가 고려돼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죠. 플러스가 되고 또 그 수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랑 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돼서 3이 남고 3은 9가 되겠죠. 좀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돌려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 다양하게 그 항이 나왔을 때 동류항끼리 묶는 경우가 있어요. 동류항. 지금 이름만 봐도 똑같이 생긴 애들인 것 같죠, 그죠? 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8x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동류항이란 뭐냐면 미지수가 같아야 되고요. 미지수가 같아야 되고 차수가 같아야 돼요. 미지수 하나만 같다고 지금 그럼 x로 된 애들 골라봐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고를 수 있잖아요. 이 4개가 동류항이 아니에요. 차수도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미지수가 없는 상수끼리는 당연히 동류항인 게 이해가 가죠. 네, 요런 경우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x분의 1 그러면 얘도 x가 들어갔으니까 동류항인가요?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x분의 1은 차수가 달라요. 1차가 아니에요. 1차처럼 보이잖아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1차가 아니에요. 이건 후에 지수법칙에서 지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얘 동류항끼리 묶어보면 얘랑 지금 2차 x에 대한 2차 항이니까 동류항이에요. 같이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5x 제곱. 그 다음 또 1차는 여기 두 개 있는 거. 지금 얘는 우선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했으면 그냥 x 하나만 남네요. 그죠? 8x 마이너스 7x니까 상수 더해주면 16. 요렇게 2차 식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그죠? 요 식을 정리할 때, 괄호를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괄호를 알려주고 선생님이 복잡한 지금 다항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소괄호, 얘는 중괄호, 얘는 대괄호라고 얘기해요. 얘가 제일 작겠죠, 그죠? 얘가 제일 안에 있는 거고 가운데 나중에 제일 크게 덮어지는 대괄호가 될 텐데 중괄호 어떻게 써야 하는데 선생님도 예쁘게 쓰면 뭐 요렇게 하는데 빨리 하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쓴 것처럼 요렇게 돼요. 그죠?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가 명확하게 나오는 식을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입니다. 1-2x 마이너스 지금 중괄호 썼네요. 3x 마이너스 4 더하기 5x 플러스 6 중괄호 닫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선생님 이거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1-2x하고 괄호하는 걸 한 단계 한 단계 적지 말고 자 작은 것부터 해결한 내용부터 우선 쓰는 겁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지금 그 안에서 또 얘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x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트를 이렇게 같이 한번 써주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중괄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요 정도 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1-2x 괄호 풀어줍니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미지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식은 정리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미지수가 사라진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식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또 요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 요거는 식 자체를 통분하면 돼요. 우리 분모가 다른 분수 더셈 뺄셈 할 때 당연히 통분했잖아요. 그죠?
얘도 한번 통분해 볼게요. 그럼 6분의 어떻게 됩니까? 6이 되려면 곱하기 3 해야 되겠죠? 3x-3. 여기는 6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분자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쓰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이제 분배 법칙에 적용이 될 때, 이 능숙한 친구들도 항상 실수를 해요. 이 실수하면은 바로 틀린 거 알고 있죠, 그죠?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6분의 x 하나만 남고 마이너스 7이 되네요. 얘나 뭐 6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7이나 같은 거 알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요 형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법칙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수 법칙. 지수가 거듭 제곱을 표현한 2의 3승이에요. 거듭 제곱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위에 달린 요 수가 바로 지수죠. 요게 이치였고 기억이 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의 3승 곱하기 A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A의 총 몇 승이에요? 5승이 되겠죠? 얘는 A를 3번 곱한 거고 2번 곱한 거니까 총 5번 곱한 거죠. A의 3승 나누기 A의 2승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나누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을 갈수록 나누기라는 용어 안 써요. 그래서 얘는 항상 분모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분모로 내려간다가 당연해야 돼요. 제하물이 나누기 A 제곱, 나누기 A 3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이 나누기와 그 뒤에 나온 요 수까지만 딱 해가지고 곱하기 분모로 내려가는 수 곱하기 역수가 되는 수라고 당연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와요? A가 되겠죠? A 2개 있는 거랑 A 3개 있는 거랑 약분하면 당연히 A 하나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A가 됩니다. 또 A의 3승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한 덩어리로 봐서 A 3승이 2번 곱해진 거죠. 총 A 몇 개예요? A의 6승. 얘도 무조건 곱해진다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A의 제곱의 3승이에요. 얘도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A의 6승이 될 겁니다. 그죠? 요것도 A, B의 3승. 요런 경우에도 이 사이사이가 다 곱으로 연결됐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A 곱하기 B의 3승이잖아요. 얘가 세트로 3번 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될 거기 때문에 A 3승, B 3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분수로 표현되는 수여도 B분의 A의 3승일지라도 B의 3승, A의 3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외워두면 쉬운 것들이 있어요. 2의 2승은 4고 2의 3승은 8이고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쭉쭉 해볼게요.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156,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까지 1024 요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게 디지털 언어, 우리 이진법에서 디지털 언어가 사용되잖아요. 그죠? 컴퓨터 언어가 바로 이진법 쓰잖아요. 거기서 고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4기가, 8기가, 16기가 USB 있듯이 컴퓨터 용량도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잘 기억해두면 일상생활에도 유익해요. 문제 풀 때도 유익하고 또 삼승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제곱은 9, 3의 3승은 27, 3의 4승은 81, 3의 5승은 200 얼마였더라?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3, 8, 3, 24, 4, 3, 1은 3, 이거 고고고 243. 네, 이렇게 되겠죠? 네, 243. 요렇게 요 정도 외워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용이합니다. 선생님 요거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났었어요. 자, 이제 미지수의 지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볼게요. 그 전에 요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2의 영승은 얼마죠? 1이에요. 얘가 왜 1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2의 만약에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 그럼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라서 얘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지수법칙에서 했을 때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면은 얘가 지금 0이 되네요. 2의 영승이죠. 얘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즉 어떤 수의 영승이다, 지수가 0이다 라는 걸 보면은 그 나누기 똑같은 동일한 수로 나눠졌다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파바박 떠올려야 돼요. x의 영승이에요. 그럼 얘는 그 x분의 x가 되었던 거죠. 이해갑니까? x의 뭐 4승으로 똑같이 x의 4승을 나눠줬다든지 이렇게 동일한 수의 나눗셈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허수의 그 영승도 1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하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잠깐 다뤘었는데 A의 10승 나누기 A의 7승 나누기 A의 3승이에요. 그럼 아까 나누기랑 어떤 수가 세트로 분모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로 내려갈 수는 A 7승이랑 A 3승이에요. 분자의 값은 A 10승이 있겠죠. 그러면은 10개, 분모 10개, 분자 10개에서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하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x의 a승분의 2y. 요게 b승만큼 있는데 얘가 x의 8승분의 cy의 4승이래요. 그럼 이때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 a, b, c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기 지금 x가 보니까는 8승이 됐어요. 그러면 얘랑 A랑 B랑 곱해서 8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먼저 A를 먼저 손댈 게 아니라 여기 B가 먼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Y가 4승이 됐으니까 B가 4일 것 같아요. 4. 근데 B가 4라면은 이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4번 곱해져서 1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승이면은 여기 A 값은 얼마일까요? 2가 되는 거 바로 0곱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4, C는 16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식의 정리해서 어떤 걸 연습해 볼 거냐면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 식의 정리예요. x분의 3y 제곱 3승 곱하기 마이너스 3y제곱 g분의 x제곱의 제곱.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얘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하면 x의 3승분의 3의 3승 곱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외우는 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또 y의 6승 이렇게 되겠죠? 2가 곱하기 3에서 곱하기 요거 한번 처리해 볼게요. 3의 제곱이니까 9 y의 4승, g의 그 2승 이렇게 되겠죠. 또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냥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x의 4승이라고 결정 짓겠죠.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한번 같은 미지수인 것끼리 동류항이 아니라 같은 미지수인 것끼리 찾아야 돼요. x제곱 여기 보이네요. x 3승, x 4승 그러면 3개, 4개 약분돼서 분자에 x 하나 있겠고 그 다음 여기 수를 볼게요. 수가 어떻게 되죠? 9 하나,
9 3개, 9, 3, 27 돼서 3이 붙겠죠. 그죠? 또 y도 어떻게 돼요? y 4개, y 2개 남네요. y 2승. 또 여기 c는 분자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 그대로 남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x부터 했는데 원래는 이 상수부터 하는 게 국룰입니다. 계수 먼저 해야죠. 그죠? 계수 먼저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문제로 하나 풀어보면서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참 헷갈려요. 이 나누기 어떤 수는 역수를 하라 그랬는데 요렇게 나오면 식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요렇게 써볼게요. 나누기 3분의 a 제곱 이렇게 됐다면 역수로 표현하기가 이제 한눈에 보이겠죠. 그죠? 얘가 지금 a 제곱이 분자의 값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 4승 곱하기 a 제곱분의 3이 되겠죠. a 2개 약분돼서 a 2개만 남을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분자에는 마이너스 3과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 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또 헷갈리는 식을 선생님이 세트로 좀 보여줄게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x 나누기 y 곱하기 z 이거랑 x 나누기 y z 이거랑 또 x 나누기 y 나누기 z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요거 첫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요 식은 얘만 분모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만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에는 xg의 값이 있어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누기랑 요거 괄호 전체 통째로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yz분의 x가 됩니다. 다르죠? 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먼저 역수를 해야겠죠. 얘를 먼저 역수를 하면 x 나누기 z분의 y예요. 그럼 바로 보이죠? 그러면 곱하기 역수할 거고 분모로 가는 게 뭐예요? y가 가겠죠. xz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세트로 얘가 곱하기 역수가 되는 거 이제 이해가죠? 얘네는 분모로 가는 수 요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더 있어요. 부호. 그죠? 부호 우리 실수하면 끝입니다. 제 아무리 뭘 길고 날고 응용 문제를 내가 풀었다 한들 부호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3x 5y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y가 되죠. 요거 하나만 실수해도 우리가 다 오답이 됩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분배 법칙 한다는 거 알고 있겠죠? 이 부분 잘 감안해서 문제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 식을 정리할 때 어떤 패턴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우리가 식을 우아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쁘지 않게 장황하게 길게 정리해봤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아하게 정리하는 건 가장 최고창이 뭔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최고창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2차식이죠. 그러면 2차 항 먼저 해요. 2차 항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제곱만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상수 나왔으니까 여기 상수하고 싶은데 상수 먼저 하지 말고 2차 항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1차 항. 1차 항은 어떻게 되죠? 찾아요. 그럼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3x가 되겠고 그 다음 상수항을 보세요. 상수항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면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항부터 하고 싶다 그 항부터 먼저 찾아서 써주는 게 셈이 빠릅니다. 네, 요렇게 오늘 다항식 지수법칙, 다항식의 사칙 연산 한번 해봤습니다.